것까지 알려질 거라고는 아마 생각을 못했으니까 네. 그랬을 텐데 저 김진태 의원뿐만이 아니라 당대표로 이정현 대표가 얼마 전에 뭐 예술을 팔아먹은 유다가 될 수는 없다라는 진짜 그 너무 황당한 발언을 해가지고 또 빈축을 샀고 지금 그 친박의 몇몇 핵심 그 정치인들이 오히려 그 대통령을 더 곤혹스럽게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저렇게 그 동안에도 보면은 지난 공천 때도 그랬고 그 동안에 새누리당 내에서 마치 또 완장을 찬 것처럼 그렇게 행동들을 했던 몇몇 사람인데 과연 자기네들도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지금 백척간도에 있다라는 생각은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얼마 전에는 몇몇 친박이 또 골프를 쳐가지고 또 빈축을 사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그 대통령에 대한 호위무사를 자처한다면 차라리 의원직 사퇴하고 대통령께도 지금 잘못하신 거 많으니까 우리 같이 내려갑시다 하는 게 호위무사로서의 역할인데 그것도 아닌 상태에서 지금 그 국민들이 흥분해갖고 촛불행진하는데 하필이면 왜 그 많은 곳 중에 사우나를 가가지고 지금 잠적하고 있는지 제가 말을 하기도 참 민망합니다. 사실 이게 4,800만, 그러니까 200만이 촛불을 들면 4,800만은 집에 있다고 해서 촛불 시위를 폄하했고 바람 불면 꺼진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과연 김진태 의원이 사우나에 있는 건 누가 알았을까요? 그 4,800만의 눈이 보고 있고 목욕탕 주인이 보고 있는 거예요. 안에서 계란 파는 분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다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또 포털에 왔냐면 그냥 이제 올라온 게 아니라 최초에 올라온 사람이 김진태 의원이 또 웃으면서 또 사우나에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이 국면, 이 논란과 관련해서 정말 책임감 있게 무거운 책임감 있게 받아들여야 될 분이 그 상황에 촛불 집회 국민들은 바깥에 거리에 나가서 연좌노송하면서 아스팔트 그 추운 곳에 앉아가지고 연좌노송하고 있는데 본인은 그 따뜻한 곳에 몸풀러 사우나 갔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아마 이제 김진태 의원이 이럴 수 있는 것은 이제 올해 총선이 있었고 총선이 내년 한참 뒤에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아예 이번 관련된 어떤 책임 있는 사람, 책임 있는 의원이라든가 탄핵안에 뭐 발의안에 가법 표시를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 의원들을 다 명렬표로 이름으로 해가지고 기억을 꼭 3년 뒤에, 4년 뒤에 또 해가지고 총선에서, 다음 총선에서 심판을 꼭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 집회에서 야당 인사 몇 분을 길에서 만났어요, 의원님. 네. 그래서 이런저런 뭐 집회가나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야당 분들이 요즘에 이 김진태 의원을 너무 좋아합니다. 아, 좋아한다고요? 예. 네. 우리와 그렇게 친한 분은 아닌데 네. 저분이 있어서 너무 좋다. 아,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는다. 이 촛불에 동력을 제공하는 분이다. 네. 저분이 좀 계속 말씀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봤을 때 우리가 흔히 이런 경우를 엑스맨이라고 하는데 새누리당이 오히려 더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예. 자, 춤추고 계시네요. 과거에 이제 선거운동 나왔을 때 김진태가 저도 이렇게 춤추는 모습은 참 처음 보는데요. 저는요, 정호길 의원이 같은 이제 의원을 하셨으니까 보면 다음 총선 신경도 써야 되는데 김진태 의원 입장에서는 자신을 이렇게 발탁해준 혹은 자신을 알아봐준 박 대통령에 대한 고마움이 더 컸던 걸까요? 뭘까요? 저는 저분하고 같은 기회에 이제 의정 활동을 하진 않았는데 예. 19대에 들어와가지고 상당히 그 돌출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많이 했죠. 그리고 그 조선일보의 송희영 주필에 대해서 먼저 포문을 연 대표적인 그 국회의원이 바로 김진태 의원이었고 그 생각을 할 겁니다. 지금 올해 총선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한 3년 더 지나가면 또 이제 잊어먹는다라는 생각을 했을지는 모르겠는데 검찰 출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 법 체계에 대해서 잘 알 것이고 더군다나 대통령 친박의 범위를 벗어난 진박이라면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그 책임감을 더 그 통렬하게 느껴야 되는데 저런 가벼움 때문에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에 그 침묵하고 있는 보수가 40%가 넘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40%의 보수 지지층들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새누리당은 완전히 지금 거의 지금 요새 식물 대통령 근데 식물 정당 내지는 화석 정당화 돼버렸는데 그런 상황에서 저런 행동을 해가지고 계속 그 남의 입에 오르내린다는 게 정말로 분노스럽습니다. 네. 자, 김진태 새누리당의 의원에 관련된 또 해명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바로 입수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물은 누구죠? 예, 두 번째는요. 어제요. 집회에 깜짝 등장했습니다. 양희은 씨인데요. 사람들이 그냥 뮤직비디오 틀었나 했는데 양희은 씨가 정말 예고도 없이 나타났는데 양희은 씨가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과 또 특별한 인연이 있어요. 이게 아까 보니까 등 돌린. 네.
등 돌린 옛날 고등학교, 대학교 서강대 대학교 동창. 네. 이 두 분 다 서강대 출신이고요. 52년생이에요. 나이도 같아요. 네, 나이도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아마 한 학번 위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2월생이시고 생일이 이제 예.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데 서강대 시절에 같이 도시락을 까먹었다. 이런 이 에피소드도 나왔어요. 네. 왜냐하면 뭐 같은 시기에 또래로 같은 캠퍼스에 그 좁은 데 있었을 텐데 한 명은 대통령의 딸 영예고 예. 그런데 양희은 씨도 대학 때부터 이미 유명했어요. 집안이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아. 노래를 잘해서 거의 고2, 고3 때부터 노래를 하러 밤에 무대에 나갔는데 네. 그때 오빠들이 우리가 잘 아는 세시봉 아. 그리고 이제 그 아침 이슬의 주인공 김민기 씨 그래서 노래를 주로 받게 되죠. 그다음에 또 조영남 씨 이런 분들이 너무 이뻐하면서 한국의 조한 바이즈로 키우려고 했던 거예요. 예. 미국의 네. 그 포크 반전 가수죠 여가수. 네. 그래서 이제 이미 유명하던 터라 어찌 보면 대통령의 딸과 그야말로 이제 이 포크 가수로 성장하고 있던 양희은 씨가 캠퍼스에서 만나서 인사를 나눈 인연은 있는 것 같은데 네. 자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침몰하는 상황에서 네. 어제 그 150만 촛불 집회에 깜짝 등장했어요. 예. 원래 안치환 씨 나왔을 때는 아 드디어 80년대 민중 가수가 나오는구나. 우리가 노래방에서 부르는 그 노래 거기다 이 개사를 해서 하얀은 꽃보다 아름다워 예. 부르면서 막 이제 분위기가 고조됐는데 상록수를 부르잖아요. 네. 어제 날씨 춥고 이 눈보라가 쳤는데 비바람 맞고 눈보라 쳐도 네. 오늘이 끝까지 맘껏 푸르다 이 노래를 부르는데 정말 많이 감동받았거든요. 예. 한번 좀 들어본 다음에 얘기해 그럴까요? 네.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마지막 깨치고 나가서 끝내 이 길이라 그때는 같이 촛불 집회에 참석했던 시민들도 정말 떼창이라고 하는데 같이 정말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양희은 씨가 또 상징적인 것이 박정희 정권 시절에는 어떤 양희은 씨 노래가 전부 금지곡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아니, 그렇죠. 얄궂은 인연이에요. 저희들 학창 시절에 또 그 양희은 씨가 이제 육군 그 군인의 딸 아니겠습니까? 대장의 딸. 네, 네. 근데 박 대통령도 군인의 딸이고 아니, 대통령의 그렇죠. 근데 딸이고요. 이제 네. 그때 이제 우리가 또 노래가 있었어요. 나 태어난 이 강산의 군인의 노래, 김민기 그 노래. 군인의 노래도 있었는데 그때 사실 금지곡이 너무 많이 됐어요. 그리고 저도 정말 기억이 생생합니다만 저 상록수 그다음에 그 군인의 노래 아침이슬은 좀 들었는데 아무튼 저 노래를 부르면서 나중에 사절 저 대목에 가서는 다 같이 이제 막걸리 집에서 막 울고 그랬어요. 예. 근데 네. 그 장면이 30년, 40년 만에 다시 어젯밤, 그젯밤에 광화문에서 이제 벌어진 일이죠. 그래서 저는 마음이 굉장히 착잡했습니다. 근데 양현 씨도 별로 기분은 안 좋았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대통령이 계속 버티고 있으니까. 네. 민심과 멀리. 예, 그런 상황에서 참 그 감회랄까 느낌이 좀 있었어요. 네. 과거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 선거곡으로도 유명해서 상록수 맞아요. 기타를 치면서 노무현 전 직접 대통령이 불렀죠. 예. 직접 불러서 화제가 됐던 곡이기도 합니다. 상록수. 그런가 하면 어제 진짜 아까 150만이 모였던 촛불이 정말 사고 없이 한 명의 연행자도 없이 아주 평화롭게 치러졌고 또 앞에 서 있는 의경들을 향해서 시민들이 차벽에다가 꽃을 붙여주고 네. 또 꽃 스티커. 꽃 스티커를 스티커. 붙여주고 예. 또 안아주고 저 사람들도 우리 국민이다. 예. 이런 부분이 정말 아까 저희 리포트에서 보셨던 것처럼 외신이 네. 극찬했을 정도로 많이 모인 것보다 어떻게 저렇게 많이 모여서 저런 사고 없이 평화적으로 집회를 할 수 있을까?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국격이 떨어질 거를 걱정했지만 이건 국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국격을 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청운 효자동 주민센터까지 행진을 허용을 해줬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걱정하고 우려했던 부분은 행진을 5시 반까지만 허용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경찰 병력이 내자동 로타리까지 다 이제 시민들을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을 밀어낼 수 있을까? 그쪽을 이제 다시 확보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이 문제가 됐는데 정확하게 5시 반부터 6시 사이에 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 있었던 시민들이 전부 다 빠져가지고 다시 집회 장소인 광화문 광장으로 모였다라고 합니다. 예. 그런 부분도 정말 칭찬해줄 만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회 시위가 끝난 다음에 뭐 이제 나가보셔서 알겠지만 뭐 나눠주는 팜플렛, 핫팩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촛불, 종이컵,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거 하나하나를 모든 시민들이 아마 그걸 줍는 데만 참여한 시민들도 수천 명에서 10,000명 가까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어떤 질서 있는 행동들을 정말 높은 시민의식으로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해서
해서 네. 거기에 이제 현장에 있었던 사실은 경찰관들, 네. 경찰관들이 거의 280여 개 중대에 2만 5천 명이 출동했다고 합니다. 아마 네. 대부분은 우리 또래 뭐 젊은 또래 예. 의경으로 생각이 되는데 의경들도 고생을 했는데 그 평화 집회를 하는 동안 사실은 경찰들이 무전의 내용들이 이런 내용이었답니다. 경찰들이 국민들을 자극하지 말자. 국민들도 역시 우리의 다 우리가 보호해야 될 시민의 한 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집회하고 다르게 이번 집회 같은 경우에는 지난 집회에는 경찰 병력들이 청와대 주위에만 있었는데 네. 이번에는 곳곳 그러니까 네. 혼잡한 곳에 곳곳에 다 있어서 시민들의 안전을 또 경찰들이 지켜주는 그런 모습을 또 보였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 쓰레기 줍는 시민 모습 나왔는데 정말 저도 오늘 광화문 출근하면서 어쩜 이렇게 깨끗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어제 집회로 돌아본 또 다른 인물, 이분은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고 얘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에게 권력을 주지 않고 최순실 일가에게만 권력을 줬다면 대한민국 대통령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고 그에 하여 즉각 퇴포하고 바로 내란죄로 구속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가 있고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모든 국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만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고 그들만 따뜻한 곳에 있도록 했다면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35조 위반입니다. 네, 대구를 찾은 바로 김제동 씨입니다. 박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기도 하지만 김제동 씨는 본인이 종북이 아니고 경북이다. 경북 출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구에 갔는데 민영석 원장님 지금 보면요. 김제동 씨가 헌법 조문을 줄줄줄줄줄 외웁니다. 예. 네. 아무튼 그래서 그 젊은이들 중심으로 김제동 씨한테 대해서 열광한 측면도 있지만은 또 우리 같은 어른들은 또 염려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워낙에 잘못한 게 많기 때문에 네. 김제동 씨가 저렇게 대구에까지 가서 나름대로의 그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진가를 유감없이 발휘한다. 이제 그렇게 그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요번에 전국적으로 이 시위 대행진에 참석한 국민의 수가 190만이다 어제. 그리고 그동안 매주 연인으로 하면 400만이 넘는다. 보통 이제 학술적으로 이 정도 되면은 정권이 사실은 이제 승복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 이런 시민의식은 다른 나라에서는 모방도 하기 힘든 그리고 사실은 과거에는 쓰레기도 많았었어요. 월드컵 때도 그렇고. 근데 이게 점점 진화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전 이제 솔직한 심정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거기 소위 이제 그 정치인들도 많이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대선 주자들도 많았는데 그렇게 연설을 할 때 대선 주자에 대한 연호가 없었습니다. 네. 그럴 뿐만 아니라 이승환 가수 이승환 씨가 한 말이 굉장히 저는 표창원 씨하고 마주 앉아갖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당신을 지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야당 편이 아니라 국민 편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바로 이런 시민의식이 그동안의 그 폭력적인 시위가 아니라 정말 자발적인 시민에 의한 평화 시위로 승화되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제동 씨는 아주 이제 뭐 전국적으로 젊은이들의 어떤 우상처럼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기억나는 부분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때 식후 행사입니까? 네. 뭐 그렇게 해갖고 행사 사회도 맡고 처음에 괜찮았다가 어떤 연고로인지는 몰라도 굉장히 본인이 상당히 상처를 많이 입었다는 생각을 하고 또 누구나 표현의 자유는 있기 때문에 자기 의견을 내긴 하는데 제가 한 가지 조금 걱정스러웠던 건 지난번 사드 때였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은 안보를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국가 안보라는 게 우리의 상식보다 훨씬 전문성과 어떤 그 국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자기 의견을 뭐 표출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그 시민의 편, 국민의 편에서 어떤 평형 감각을 가진 그런 예술인들의 행동이 더 돋보인다라는 솔직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예. 네. 자, 지금 사드 문제나 또 개성공단 폐쇄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표도 어저께 이게 뒤에 최순실이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도 사실 여론이나 또 언론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비판을 받아야 될 건 비판을 받아야 되고요. 또 챙겨야 될 거는 또 바로 잡아야 될 거는 바로 잡아야 된다는 부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한쪽에서 200만이, 190만이 촛불을 들었다면 또 한쪽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연호하는 일부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거 잠깐 소개를 해드릴까요? 자, 네 번째 바로 인물로 본 어제 촛불 집회. 자, 박사모입니다.
박사모도 어제 바로 지금 박 대통령 하야를 반대하면서 집회를 네. 참여를 했는데 어제 영상, 어제 모습 잠시 보실까요? 네. 잠시 그 어제 모습입니다. 네. 어제 박사모가 모이긴 했는데 저희가 지금 음성이 좀 잘 들리지는 않는데 보면은요 최영일 평론가님 그렇게 흥행에 성공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전주에 네. 처음으로 서울역 광장에서 이제 반대 집회, 그러니까 네. 맞불 집회라고 부르죠.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박사모 주최 측 추산 7만 명, 뭐 경찰이 봐도 한 1만 명 이상 이렇게 해서 적지 않게 모이긴 했어요. 예. 지지율 5%. 홍예문까지 이렇게 네. 돌아서 행진도 했었죠. 그런데 어제는 한 1,000명 예상했는데 네. 안 됐던 것 같아요. 아. 한 뭐 100여 명 얘기도 있고요. 한 뭐 200명 얘기도 있고 흥행에 실패했다. 어제 그러니까 이 사실 김진태 의원이 말했던 바람이 불면 꺼지는 촛불이 네. 박사모 쪽으로 흘러간 것 같아요. 저거 어떠세요? 저 문구. 저 플래카드가 서울역 앞에 걸렸는데 대통령이 하야하면 공산국가 된다. 아니 저게 지금 SNS에도 많이 다녀요. 네. 그래서 저는 뭐 보수 진보 여러분들과 다 이 팔로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박사모 분들이나 지금 대통령의 입장을 지지하는 입장을 SNS로 보는데 좀 그게 합리적으로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웬만하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니까 뭐 개인의 의견이야 지지해주면 되는데 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대통령은 음모에 빠져 있다. 시간이 조금 흐르면 대통령의 진실이 드러나면서 예. 그러니까 마치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2008년 광우병 때도 얼마나 네. 많이 길에 몰려 나왔냐. 근데 이제 미국산 고기 먹고 죽은 사람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네. 갖다 붙이면서 박 대통령은 결백하다라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은 조금 저는 좀 애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네, 제가 그 보수 정당에 속한 사람으로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요번에 이 행진을 보면서 보수와 친박을 좀 나눌 필요가 있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에는 사실은 이념의 괴리가 상당히 큽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북한이라든지 또는 미국이라든지 또는 자본주의와 관련해서 생각의 차이가 너무나 많기 네.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건 사실이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북한 인권 결의안 같은 것을 북한에 물어보고 하자라는 그런 어떤 정치권의 그 인사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되는 것도 사실이고 또 경제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 파퓰리즘으로 빠질까봐 걱정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 그래갖고 그 반대편에 있는 정치인이 그리고 대통령이 부정부패 농단에 관여된 거를 다 관용할 수 있다? 이건 진정한 보수가 아닙니다. 네. 오히려 보수가 먼저 용기를 내서 이거 잘못됐으니까 이거부터 우리가 네. 우리 손으로 정리하겠다. 이게 진짜 보수입니다. 그러니까 정우익 의원님이 정말 진정한 보수가 뭔지를 강조해 주셨는데 박사모 놀리는 이런 글이 있었어요. 4% 지지율이라는데 내 주변에는 전부 박 대통령 지지하는데 이거 종북 세력에 소원이 끼친 이런 주장까지 나와서 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좀 네. 그 현실성이 떨어진 네. 현실 이 인식과 너무나 동떨어진 그 색깔론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나 박사모나 그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요. 네. 지금 애시당초부터 중도나 야권 지지했던 사람들은 그래도 그 실망하고 그렇지만은요. 정말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은요. 배신감을 느끼고 있어요. 예. 정말 이럴 줄 몰랐다라고 그 점을 그 박사모는 그래서 생각해야 될 거예요. 이분들의 네. 조금 정신건강, 멘탈 케어가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은 너무 화가 날 것이 이분들의 시각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150만 명이 촛불을 들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 간첩이 한 150만 명 있는 겁니다. 그럼 나라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무엇이 좀 건전하고 올바른 시민의식인지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나라가 벌써 5주째 5번째 촛불 집회가 열렸는데 언제까지 6번, 7번, 8번 언제까지 이 촛불 집회 많은 국민들이 본인의 생업에 종사해야 되는데 광화문 광장으로 나오는 모습이 조금 안타깝기도 합니다. 대통령의 답을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